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오는 7월부터 한 달에 449만 원 이상을 버는 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새학기 개학을 맞아 질병관리본부는 독감이나 수두 등 감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학교와 학부모가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늦은 결혼과 출산 기피 확산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가 40만 명을 처음 밑돌며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이른바 스몬비,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 스몬비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서는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소리로 사물을 인지하는 거리가 최대 8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즉 이동 중 스마트폰 사용은 주변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오는 7월부터 한 달에 449만 원 이상을 버는 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을 월 449만 원에서 월 468만 원으로, 하한액을 월 29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올려 오는 7월부터 1년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소득 449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244만 8천여 명의 보험료가 최고 월 17,100원 오릅니다. 새학기 개학을 맞아 질병관리본부는 독감이나 수두 등 감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학교와 학부모가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독감은 지난 12월에 발령된 유행주의보가 아직 풀리지 않았고, 수두와 유행성 이하 전염 같은 감염병은 학기가 한창 진행 중인 매년 4월에서 6월, 그리고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독감이나 수두, 유행성 이하 전염 의심 증상을 보이면 즉시 진료를 받고 전염 기간에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늦은 결혼과 출산 기피 확산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가 40만 명을 처음 밑돌며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또 고령 인구 증가로 사망 인구도 역대 최대를 기록해 지난 한 해 인구 증가는 7만 명에 그쳤습니다. 출산 절벽에 이어 인구가 아예 줄어드는 인구 절벽이 임박한 겁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 7,700명, 겨우 지켜오던 40만 명 선도 무너졌습니다. 역대 최저인 것은 물론 줄어든 폭도 4만 8천 명으로 2002년 이후 가장 큽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 즉 합계 출산율은 1.05명,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이어 부산까지 합계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양대 도시 거주 여성들이 자녀를 평생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산율이 최저일 때 우리나라 출산율이 1.07명까지는 떨어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봤었고, 지금 예상했던 것 중에 최악의 그 출산율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출산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32.6세, 첫 아이를 낳은 연령은 평균 31.6세로 모두 1년 만에 다시 0.24씩 높아졌습니다. 출산은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였습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4,800명 늘어난 28만 5,600명으로 하루 평균 78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어나니 지난해 인구 증가는 역대 최소인 7만 2천 명에 그쳤습니다. 특히 12월에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역전 현상이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라면 당초 2030년 이후로 예상했던 인구 감소 시작 시점은 훨씬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환노위 소위는 1박 2일 마라톤 협의 끝에 법정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개정안을 적용받고 50인 이상 기업은 2020년부터 적용받는 등 기업 규모별로 순차 시행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 수당 지급은 현행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으면 20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제를 민간에도 확대하고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특례업종은 육상운송업과 항공운수업 등 5가지로 대폭 줄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입니다. 특히 노동계와 또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나 첨예하게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데 정말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의원님들이 대단히 균형 있게 이렇게 합의를 도출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 200% 수당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가 근로기준법 개혁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17년째 초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해 출생률 감소폭은 더 심각했습니다. 정부는 현실로 다가온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방침입니다.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로 접어든 지도 벌써 17년째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와 비교해도 지난해 출생률 감소는 심상치 않습니다. 간신히 유지되던 출생아 수가 2년 만에 갑자기 10만 명 넘게 줄어들며 4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최근 오름세를 보이던 합계 출산율 역시 0.2명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 탓에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기기 어려운 사회 환경을 저출산의 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기 힘든 문화 등 여성의 독박 육아 부담이 심해 출산 기피 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이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사회 전체를 재구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책당국은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3월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저출산 해결을 노사정 대타협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사가 여러 가지 의지를 내는 중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주요한 의제로 삼겠다라고 이미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정책에 쓴 돈만 80조 원에 달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만큼 지역과 연령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묻혀있던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공개되면서 사정당국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지영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미투 운동에 불을 당기자 즉각 조직 내의 성범죄를 다루기 위한 별도의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서 검사는 성추행뿐 아니라 인사불이익 등 2차 피해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부하 여성을 추행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현직 부장검사를 구속 기소했고 과거 검사 재직 시절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대기업 임원도 수사 중입니다.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들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100명이 넘는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졌습니다. 경찰도 현재 거론된 유명인사 19명의 미투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것을 비롯해 줄줄이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성년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종우 씨에 대해서는 미투 운동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수사당국은 2013년 6월 친고죄 폐지 후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벌하겠다고 밝혀 사법 처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린이들 눈에 젤리처럼 보이기도 하는 세정제, 가정에서 많이들 쓰시고 계실 겁니다. 먹기라도 하면 위험한데 이런 생활화학 제품들 상당수는 어린이 보호 포장이 돼 있지 않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먹으면 소화기에 손상이나 통증을 불러오는 세정제입니다. 아이들도 열기 쉽습니다. 또 다른 세정제입니다. 겉보기엔 같아 보이지만 아이들이 잘 열지 못합니다. 꾹 눌러야 열리는 등 개봉이 쉽지 않은 어린이 보호 포장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선 액상 제품의 생활화학 제품은 이런 어린이 보호 포장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어린이가 생활화학 제품을 식품이나 장난감 등으로 오인해 발생한 피해는 지난 3년간 200건에 달했고 피해자 대부분은 5살 미만이었습니다. 세정제 관련 사고가 가장 많았는데 향도 좋고 젤리 같아서 어린이들이 입에 가져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선진국처럼 내용물 형태와 상관없이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 포장 의무 대상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유해한 화학물질이 일정 함량 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모든 생활화학 제품에 어린이 보호 포장을 적용을 하는 것이 소비자원은 또 가정에서 생활화학 제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은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의 약 40%는 보행 중 발생했고 특히 하굣길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서울에서 한 해 평균 700건이 넘는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의 약 25%는 방과 후 수업 등 학교가 끝나고 귀가하는 시간대인 오후 4시에서 6시에 집중됐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하교 시간대인 2시에서 4시 사이에도 전체 사고의 20% 이상이 발생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절반가량이 하굣길에 몰렸습니다. 월별로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발생 건수가 늘어 5월과 6월에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서울 지역 600개 초등학교에 교통안전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찰은 교통안전 전담 경찰관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 2명씩 배치하고 그 외 장소에는 1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는 사각지대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스쿨존 제한 속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3월 한 달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등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표지 등 시설물도 보강할 방침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자체 개발한 토종 유산균인 비피두스균을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쥐에게 한 달 동안 먹여봤습니다. 비피두스균을 먹지 않은 쥐의 귀보다 피부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합니다. 귀를 긋는 횟수도 절반 이하로 줄었고 귀의 표피 두께 역시 1mm 이상 얇았습니다. 비피두스균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세포를 스스로 죽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체내 면역 반응을 조절하여 항체 생산을 낮춤으로써 아토피 완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비피더스균이 생산하는 특정 단백질이 아토피 원인 세포를 사멸시켜 비피두스균은 농촌진흥청이 2011년 우리나라 신생아의 장에서 분리한 토종균입니다. 장내에서 활성화된 비만 세포를 사멸시켜 식품 알레르기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효능 때문에 민감성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폭넓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실제 화장품에 적용한 결과 수분 손실을 10%, 얼굴의 붉은기는 7%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피부가 예민한 편인데 써보니까 촉촉하고 부담감도 없고 좋은 것 같아요. 비피두스균은 치즈와 소시지 등 축산식품 제조에 활용하는 연구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28일 대한민국 헌정회에서 기부금 기탁식이 열렸습니다. 육아방송의 모기업인 우련통운의 배인홍 회장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헌정회에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부금 기탁식에는 대한민국 헌정회 유용태 회장, 여성위원회 문희위원장, 육아방송 신경식 회장, 조혜진 이사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헌정회 유용태 회장은 이번 기부금을 육아방송과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미나와 출산 장려 음악 콘서트, 육아 관련 강의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히며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조혜진 이사장은 배인홍 회장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는 뜻을 전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와 육아방송은
업무 협력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월 28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출산 축하용품 사업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산모 용품 및 신생아 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출산 축하용품 지원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가 준비해서 시행하는 첫 사업으로요. 서울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를 축하하고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동등한 서울 시민으로 출발한다는 데 대한 축하의 의미로 마더박스, 일명 마더박스라고 하고 서울시 출산 축하용품 선물을 아이당 10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축하용품은 신청자 직접 수령과 출산가정 전담 복지 플래너가 방문 전달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2018년 산후조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산후조리업자라면 1년마다 2회 이상 받아야 하는 이번 교육은 감염관리체계, 감염관리 실무, 신생아 감염 예방과 관리, 산모 감염 예방과 관리 등 총 8시간으로 구성되며 교육 후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총 6회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서울, 대전, 부산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교육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우야,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어? 요즘 엄마랑 얘기도 잘 안 하고 놀러 가지도 않고 친구랑 싸웠어? 그날 일 엄마한테 말해도 될까? 평소에도 엄마는 내 말을 잘 들어줬으니까 이번에도 잘 들어주시겠지? 엄마한테 말하면 그날 날 막 만지고 겁주던 그 나쁜 아저씨도 혼내줄 수 있지 않을까? 엄마, 있잖아. 뭔데? 아니에요. 괜찮아, 엄마한테 말해봐. 그러니까 그게 정말이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지우한테 이런 일? 어떡하면 좋아? 지우야, 진짜야? 거짓말 아니지? 소리 지르고 도망이라도 가지 그랬어. 이를 어쩌면 좋니? 이를 어쩌면 좋아? 불쌍한 우리 지우. 괜히 말했나봐.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하고 있어. 엄마, 나 사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뭐? 제가 꿈이랑 헷갈렸나 봐요. 이제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우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우를 더 힘들게 만들었구나. 너무 놀라고 지우가 가엾고 당황스러워서 이런 일이 우리 딸에게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봐서 아이가 이런 말을 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너무 몰랐던 거야. 지우를 탓하면 안 되는 건데 지우 잘못이 아니라고 제대로 말해줬어야 하는 거였어. 우리 이쁜 딸 잘 잤어? 네. 오늘은 우리 지우가 좋아하는 잡채했다? 지우야, 지난번에 엄마한테 해줬던 말 있잖아. 엄마는 지우가 용기 있게 말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내가 그 말에서 엄마 힘든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랬어. 엄마 때문에 지우가 더 힘들었다면 정말 미안해. 그거 지우 잘못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지우한테는 엄마가 있잖아. 네. 앞으로도 지우한테 있었던 일은 다 엄마한테 말해주는 거다. 좋은 일이든 무서웠던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두 다 얘기해줘. 엄마는 언제나 지우 편이잖아. 네, 엄마. 엄마한테 얘기하길 잘했어. 그래,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환경부가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전국의 통학 차량을 대상으로 LPG 차량 전환 사업을 시행합니다. 통학 차량 중 2009년 이전에 등록된 15인승 이하 노후 경유차 1,800대가 지원 대상인데요. 황사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을 앞두고 아이들의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